있습니다. 나선형 구조. 볼트와 너트 할 때 볼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꼬리가 달려 있어요. 편모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다라는 건 운동성이 매우 좋다.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보면 좋고요. 나선형 구조라는 것은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잔을 돌렸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의 국을 떠먹었다. 그 중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50%는 감염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위산이 아주 강했더라면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와도 활성이 잘 안 돼요. 문제는 위산이 약해져 있으면 헬리코박터균은 생각합니다. 살만하네. 이런 생각에 위 점막을 뚫고 들어가 정착을 하고 자기 몸 주변에 유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유레아제라는 효소가 분비되면 헬리코박터균의 몸에 암모니아로 코팅이 되면서 주변을 알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위는 산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을 뭘로 만든다? 알카리화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위산도 더 묽어지겠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요,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검사를 받고 있다면 세균 치료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위 건강을 위해서요. 위 건강을. 자, 이렇게 위를 지난 음식물은 이제 소장으로 이동할 텐데요. 아직까지 지방은 분해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지방은 아직까지도 분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름진 거 먹고 나면 어때요?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어디 가서 분해가 이루어지니까 소장의 첫머리, 바로 십이지장이라는 곳에 가야지만이 드디어 분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요 소장이 시작하는 첫머리를 우리는 십이지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담낭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췌장이라는 곳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췌장에서는 리파제, 라이페이스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올 거고요. 담낭에서는 담즙산이 분비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자,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대부분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 물이랑 잘 섞이지가 않죠. 게다가 덩어리도 크죠. 그러니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담즙이 커다란 덩어리의 지방을 유화시켜주는 마치 계면 활성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담즙이 분비되어서 지방 덩어리를 유화시켜주면은 라이페이스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방 덩어리를 잘게 자르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지방이 이때부터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 덩어리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형태로 듬성듬성 잘라지게 되죠. 물론 췌장에서 분비되는 게 라이페이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다른 효소들도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췌장은 소화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소장의 첫머리를 제가 십이지장이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를 공장이라고 하고 끝부분을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6에서 7m에 달하는 소장 전체의 내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소장벽은 바로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육모라는 것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죠. 얘들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돌기, 육모의 전망층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얘네들을 흡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육모의 안쪽에 노란색 림프관, 암죽관이라는 곳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흡수함으로써 혈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각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소의 분해와 흡수가 이루어지고 이제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대장은 길이가 약 1.5m 정도 돼요. 한 150cm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올라가는 상행결장, 가로로 누운 횡행결장, 내려오는 하행결장. 여기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묽었던 음식물 찌꺼기들은 하행결장에서 이제 고형화가 이루어지고 직장과 항문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이 부분,
여기 어디죠? 여기? 맹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바로 소장의 끝부분과 대장의 첫 부분이 만나는 요 부분. 우리가 흔히 맹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충수돌기라고 해서 이게 맹장 끝에 뾰족하게 붙어 있는 부분, 맹장염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도 충수돌기염이라고 부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왜 있는 거야? 불필요하게 염증이나 일으키고 떼버려야지. 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물론 태화된 곳이기는 하지만 소장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처음으로 유입되는 장소입니다, 대장으로. 그리고 가장 밑쪽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음식 찌꺼기들이 좀 잔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있다. 게다가 온도가 적절하다. 무엇이 증식하기에 딱 좋을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일부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맹장은 장내 미생물의 서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살아야 좋은 걸까요? 누가 살아야지? 유익한 균이 증식을 하면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내려오면서 모두 유익한 균들을 전파할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들이 그저 그래서 소장에서 배출되는 찌꺼기들도 그저 그런 거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균들이 증식할까요? 유해한 균이 증식하겠죠. 그럼 그 유해한 균은 상행, 회행, 하행 결장으로 모두 이동하면서 대장의 전반적인 미생물 균총을 이루겠죠. 아시겠죠, 리더님? 아, 그렇구나.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리더님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부터 관리하지 않고 건강을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위로 들어오는 건 엉망인데 장에 도움되는 것만 자꾸 먹어서 뭐 합니까? 위로 들어오는 것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장에 도움되는 거 함께 하셔야죠. 현대인들이 갈수록 소화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더부룩할까? 그건 현대인들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기인된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먹는 것들 어때요? 동물성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곡류나 채소나 과일처럼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잘 안 먹죠. 그러니 소화가 덜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늘 있고요. 또 이 인간의 몸에서 분비되는 체내 효소는 무한하게 계속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양이 노화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뭐 어르신 멀리 갈 것도 없죠. 늘 얘기해드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시는 78세 채모 씨, 저희 아버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네. 뭐 때문일까요? 옛날에는 돌도 씹어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치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노화에 의해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절반 수준도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공짜로 만들어져서 좋긴 한데 평생 샘솟지 않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식품 효소를 첨가해 드리는 건 어떨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음식도 골라서 잘 먹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그런데 왜 정상적인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더부룩하죠?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 분께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아유, 뭐 말만 하면 다 스트레스래. 스트레스가 무슨 만병의 근원이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신의 병이 아니에요. 신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리더님 흥분하고 각성되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맥이 빨리 뛰어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죠?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죠. 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인 거죠.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컨트롤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에너지를 써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황. 반대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돼. 나 지금 너무 평온한 걸
굉장히 안정적이야 라고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눈에 봐도 스트레스 상황에는 교감 신경, 소화 흡수가 이뤄지는 상황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이 말은 즉슨 마음이 평이한 소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님들은 다들 모범적이셨나요? 학교 다닐 때 어떠셨나요? 예, 저는요, 사춘기 때 엄마에게 말대답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밥까지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날까 봐 울면서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거 무슨